기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때 임원의 그 중간정산을 이유로 연봉제 전환해서 향후 퇴직금이 없다 뭐 이런 조건으로 정산을 했었는데 다시 그 퇴직금 제도를 부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때 이제 16년도에 이게 폐지가 되었긴 맞아요. 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연봉제를 전환한다. 네. 이제 보수에 이미 퇴직금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다. 해가지고 전환하는 경우에 향후에 퇴직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그동안 쌓였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들이 인정되었는데 네. 이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연봉제를 전환한다 해서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아갈 수는 없지만요. 네. 반대는 가능합니다. 다시 부활. 예, 연봉제인데 네. 내가 연봉제로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전환을 하게 된다면 네. 과거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전환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근선홍수도 다시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은 네. 보통 이렇게 좀 허술하게 하시다 보면은 네. 급여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제도가 인사 급여 제도도 달라야 네, 네, 되고 네. 연봉제가 아닌 상태에서 네. 연봉제로 아니 연봉제가 아닌 걸로 바꾼 거니까. 네. 근데 연봉제인 형태로 계속 지급하시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걸 쌓을 수가 없고 그 상태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조금 낮추든가. 네, 그렇죠. 네, 낮추거나 뭐 보수 체계를 좀 다양화하다는 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 대표가 그 전에는 직원이었단 말이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대표가 됐는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통산해서 퇴직급여 지급이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할 때 네.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가능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로서 퇴사를 하고 임원으로서 등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로자로서는 퇴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는데 이거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 덧붙여서 정관에도 이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정이 네, 있어요. 세법에서는 허용을 해준 거고 네. 정관에서는 이것을 상법상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 근거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라면은 임원으로서 근속기간으로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단서 규정으로 해당 근속기간은 직원으로서 입사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네. 이런 식의 멘트를 써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근속연수를 통합할 수가 있는 거죠. 퇴직금은 사실 근속연수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세무사님 생각에는 그 임원의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전환한 시점에 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임원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세금적으로 더 유리한지. 글쎄요, 저라면은 이 회사에 임원으로서 이 회사에 오래 있겠다 네. 싶으면 같이 들고 갈 것 같고요. 잠깐 뭐 임원만 맛보고 가겠다 그러면은 좀 털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원은 어쨌든 그 민법상 무보수가 원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처럼 임원도 보수계약서를 써서 어쨌든 직급을 가져가야 되는데 퇴직급여 계산할 때 그 무보수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회사가 잠시 어렵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를 등으로. 근데 그 무보수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창기라든지 네. 어려울 때는 이제 근로자는 무조건 급여를 줘야 되는 거니까 네. 줘야 돼가지고 대표가 그 무보수로 전환되는 경우나 네, 그거 하면은 초창기- 사대보험도 안 그렇죠. 내시더라고요. 사대보험도 안 내시고 자금 사정 때문에 네네네. 무보수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도 근무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근속연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포함해주는구나. 네, 기간은 포함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직전 3년 평가할 때 네. 무보수일 때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렇죠. 예, 연평균으로 산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네. 만약 직전이 무보수로 3년이었다. 네. 근데 근속연수는 인정되더라도 네. 연평균이 빵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네요.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3년이잖아요. 네, 3년인데 임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3년 그 미만, 실제 그 근무 기간으로 이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아까 잠깐 사례 나왔지만 네. 직원에서 임원이 된 케이스도 임원으로서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임원의 기간 동안. 근데 헷갈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통산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근속 기간을 계산할 때고요. 아, 요거는 연평균 급여라는 것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여기 3배수의 근간이라든지 2배수의 근간이 네네네. 되는 금액인데 이때는 이 근속 기간에서는 통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년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년이다 하면은 임원으로서 2년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네. 그럼 2년 동안 임금 받았던 금액하고 네. 2년으로 나누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네, 맞습니다. 그 희망퇴직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희망퇴직금으로 받는 어떤 그런 위로금 같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버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어떤 특정인에게 특집 퇴직 위로금을 주는 경우에 다른 소득을 분류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14년도에 개정을 하게 되면서 네. 원인 불문 퇴직으로 원인하는 모든 금전은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희망퇴직으로 몇 억 받고 막 하던데 그게 다 그렇죠. 이제 정식 퇴직금 말고도 어떤 위로 차원에서 네. 드는 것도 예전에 뭐 기타 소득이나 위로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회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 업계에서는 희망퇴직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퇴직금으로 처리된다는 저 거예요? 퇴직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그 세무사님 입장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세금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네. 이제 뭐 분류과세가 돼서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 되는 네. 목록도 있고요. 그리고 공제율도 아까 보셨겠지만 또 네. 개정되면 더 높아지죠. 높은 공제율을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연분연수법이 제가 뭐 잠깐 말했지만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상 그 다시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다시 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 연분연수법의 취지가 한 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아주 환산해 주는 거거든요. 1년치로. 네네. 그래서 연분연수법을 통해서 절세도 가능하고 그리고 4대 보험이 부과가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거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법인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은 네.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가지금이 있다면 내가 회사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은 네. 그게 거액이라면 네. 내가 당장 현금이 없다면은 퇴직금으로서 이제 네. 갚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법인세법 규정하고 소득세법 규정이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이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제도에도 또 정관에 또 이게 담아놔야 된다는 것이 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교육을 진행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 소득세법상의 2배수라고 하니까 그 2배수가 아니라 뭐 3배수, 4배수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되게 단순한 질문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소득세법에서는 2배수지만 초과하면은 그냥 근로소득을 내야 되는 거고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는 되니까 법인세는 그만큼 세이브는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대표님 입장에서 근로소득을 내도 괜찮으니까 퇴직할 때 비용 처리를 좀 내고 싶다. 아니면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한다면은 꼭 저희가 이제 표준 정관에서 안 내렸던 2배수, 3배수가 아니더라도 5배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세무사님이 좀 진행하실 때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이 퇴직금 배수 보통 어느 정도 하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유드리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게 근로소득이 초과된다면은 네. 그것도 또 나름 행정비용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세금도 근로소득으로 또 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2배수, 3배수 네. 또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낮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퇴직금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